안녕하십니까. 이번 몰덱스 3D 웹이나 왓츠 뉴인 2026을 진행하게 된 ETS 소프트 하예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 버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총 6개의 업데이트 항목이 있으며 그중 솔버 캐퍼빌리티 앤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앤 유서빌리티 파트는 제가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메시 앤드 프리프로세싱, 몰딩 이노베이션, 인캡슐레이션 솔루션, 그리고 버그 수정에 대한 내용은 최재영 대리님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세미나를 마친 후에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전처리 작업, 해석, 후처리 작업 모두 지원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경우에는 해석 작업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솔버 캐퍼빌리티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해석의 속도 및 정확도 향상, 그리고 신규 솔버 추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성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8개의 열 가소성 소재 파일이 추가되었고 26개의 소재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지 정보에 대한 내용은 설치 시 생성되는 매테리얼 데이터베이스 릴리즈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신 경로, 예를 들어 C 드라이브에 설치하셨다고 하면 C 드라이브에서 몰덱스 3D 파일을 찾으신 뒤 설치하신 연도 버전을 클릭하시면 릴리즈 노트에 대한 폴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성을 생성할 때 사용 가능한 결정화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듀얼 나카무라 프레셔 이펙트라는 모델인데요. 기존의 듀얼 나카무라 모델에서 프레셔 이펙트, 즉 압력의 영향을 반영하는 수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듀얼 나카무라 프레셔 이펙트 모델에서 프레셔를 뜻하는 파라미터가 P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듀얼 나카무라 모델이 결정화가 진행되는 단계를 초기와 후기, 즉 두 단계로 나누어 결정화 거동을 나타냈다면 듀얼 나카무라 모델 프레셔 이펙트는 압력에 의해 결정화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추가하여 실제 사출 공정과 더욱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큐어링 키네틱의 추가 모델입니다. 스코치 컴바인드 모델이라는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스코치 컴바인드 모델은 고무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경화가 시작되기 전 존재하는 지연 시간을 반영한 모델입니다. 기존 컴바인드 모델은 재료가 금형에 주입되자마자 경화 반응이 즉시 시작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스코치 컴바인드 모델은 반응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지연 시간을 ST 적분 수식으로 추가하여 스코치 인덱스가 1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경화 반응 속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고무 성형 공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유도 단계까지 모사 가능하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경화 거동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점도 모델입니다. 모디파이드 크로스 모델 4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기존 크로스 모델 3에서 압력과 결정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수식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기존 크로스 모델 3에서는 압력이 점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D3 파라미터를 고정된 상수값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모델 4에서는 온도, 압력, 전단율과 같은 주변 상황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베리어블 D3 수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결정성 소재의 경우
결정 화도에 따른 점도 거동을 나타내는 항이 추가되며 현실과 더욱 가깝게 점도 거동을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드린 모델들의 경우 개발사의 R&D 부서에서 개선점을 검증한 결과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결과 내용은 외부 공개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기능 추가를 통한 물성 데이터 신뢰성 향상입니다. 몰덱스 3D 뱅크에 수록되어 있는 물성의 리마크란에서 매테리얼 코렉션, 즉 물성 값에 어떤 보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테리얼 코렉션 과정을 거친 물성을 찾고 싶을 때는 매테리얼 위자드의 서치 탭에서 매테리얼 코렉션의 세부 옵션을 체크한 뒤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버 진단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잡 스케줄러의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의 환경이 해석을 돌리기에 적합한지 미리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솔버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로그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와 같이 해석을 돌리기 전에 미리 시스템 환경 문제를 체크해서 실패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더 빠르고 안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핫러너의 브랜치 모델 기능입니다. 다캐비티 모델을 해석할 때 러너 시스템 전체를 모두 그리면 모델이 너무 커지고 해석 시간 또한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핵심적인 가지 모델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브랜치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모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핫 러너를 그린 뒤 브랜치를 만들 조인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셋 브랜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하면 나타나는 창에서 브랜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커브로 생성된 핫 러너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시메트리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은 시메트리 기능은 2분의 1, 4분의 1의 대칭 모델만 만들 수 있었다면 브랜치 모델은 그 외 개수의 모델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동 해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출 성형 해석을 돌리는 도중 해석 조건을 수정하려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이 보합 전환 시점이나 유체 주입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기억하여 계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쓰기 위해선 컴퓨테이션 설정창의 플로우 팩 탭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익스포트 익스체인지 데이터 for resume computing 옵션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수정한 뒤 해석을 다시 돌리면 계산을 재개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석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를 통해 전체 해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작업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참고로 이 옵션은 해석 전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보합 전환 시점 이후에 조건을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해당 기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 해석 시 중력 효과가 더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위를 향하는 두 개의 캐비티와 지면을 향하는 두 개의 캐비티가 있습니다. 이번 2026 버전의 솔버는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을 기존보다 더 정확히 계산하여 위쪽 캐비티와 아래쪽 캐비티의 유동 결과 차이가 현실과 더욱 가깝게 나오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설정 시 확인 가능한 플로우 팩 솔버의 명칭이 비스코 엘라스틱 F에서 어드밴스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량 예측 결과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웰드 라인을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Estimate 웰드 라인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웰드 라인의 각도를 직접 설정하여 웰드 라인의 발생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웰드 라인 결과 항목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각도를 입력하는 팝업 창이 뜨며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별도의 추가 해석 과정 없이 결과 항목에서 각도값만 변경하면 웰드 라인 결과가 즉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어존 퍼서빌리티 결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에어트랩의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고 메쉬 크기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되는 메쉬 의존성을 최소화하여 해석의 일관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통하여 실제와 더욱 유사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버의 안정성 및 결과 정확도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메쉬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복잡한 형상이면 계산이 멈추거나 수렴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솔버가 메쉬의 상태에 관계없이 더 높은 정밀도로 보합 공정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결과적으로 해석 중간에 에러로 멈추는 리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논매칭 메쉬에 대한 결과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복잡한 인서트 모델을 해석할 때 접합부의 메쉬를 일일이 맞추는 매칭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026 버전의 솔버는 매칭 메쉬와 논매칭 메쉬 간의 변형 해석 결과를 거의 유사하게 일치시킵니다. 아래의 데이터 그래프와 해석 결과를 보시면 매칭과 논매칭의 두 결과 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처리 작업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해석 결과의 신뢰도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텔 MPI 버전을 2021.8으로 업데이트하며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쉘 플로우 모델의 병렬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여 해석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 예시로 섬유 배양을 포함하는 경우 해석 속도 향상 비율은 3배에서 5배 사이, 섬유 배양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석 속도 향상 비율은 1.3배에서 2.5배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지맥과 아틀라스 AI의 연계 해석을 지원합니다. 연계 해석의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몰덱스 3D에서 사출 공정의 실제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디지맥과 아틀라스 AI를 통해 소재의 미세 구조와 AI 기반 재료 특성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FEA 구조 해석을 진행하여 실제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 공정, 재료 특성, 구조 성능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덱스 3D 및 LS 다이나의 결합 사이클입니다. 먼저 몰덱스 3D에서 맥시 작업 후 파이버 배양 등의 사출 해석 결과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 후 추출한 데이터를 LS 프리포스트로 불러온 뒤
LS 다이나에서 구조 해석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연계 해석을 통해 실제와 더욱 일치하는 정확도 높은 해석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쉘 모듈에 신규 결과 항목인 throughput 결과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솔리드 모듈에서 메저링 페이스 기능을 썼을 때 산출되는 유량 결과와 동일하며 다케비티 쉘 모듈의 최적 밸런스를 시각적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러너 크기 조정이 한결 수월해지며 최적의 유량 밸런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유사빌리티의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표준화 및 통합, 각종 기능의 편의성, 그리고 자동화 및 지능화 측면에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리저트 크라이테리아의 분석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런 서머리 내 리저트 밸리데이션 탭이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탭 내 데이터의 체크와 X 표시를 통해 어떤 결과가 기준치를 통과했고 어떤 결과가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시각적으로 한 번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검증 결과들을 단순히 화면에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엑셀이나 CSV 파일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API를 통한 추출도 지원되며 오토 리포트에 사용 가능한 리저트 밸리데이션 태그가 추가되었습니다. 프로세스 및 컴퓨테이션 템플릿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석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예전 프로젝트의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똑같은 설정 값을 수동으로 다시 입력하는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일이 값을 입력하다 보면 반복적 일뿐만 아니라 실수할 위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프로세스 및 컴퓨테이션의 템플릿을 도입하며 자주 사용하는 해석 조건들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의 메뉴 탭에서 템플릿 탭으로 이동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준화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조건 설정의 편의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실수를 줄여 해석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프리퍼런스와 API를 통해서도 관리, 예를 들어 새로 만들기와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의 유틸리티가 개선되었습니다. 몰디버스 칸이 새롭게 추가되어 그 안에 몰덱스 3D 스토어, 유니버시티, 포럼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몰덱스 3D 스토어에서는 몰덱스 3D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재 다운로드 가능한 앱으로는 몰딩 윈도우 어드바이저, 어터런 등이 있으며 모두 무료로 확인됩니다. 다운로드한 앱은 유틸리티 탭에 추가하여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몰디버스 유니버시티에서는 영상과 문서 등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디버스 포럼은 몰덱스 3D 사용자 및 전문가들과 소통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질문을 올리고 다른 이들의 노하우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 유니버시티 포럼은 몰디버스 사이트 회원가입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기능 중 하나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능은 그 흐름에 맞춰 제공되는 매우 편리한 기능인데요. 작업 중인 형상과 비슷한 과거의 해석 데이터를 ISLM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단순한 모델 리스트만 뜨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유사도가 사진과 같이 퍼센트로 표시되어 가장 유사한 과거 모델을 찾기 수월합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비슷한 형태의 부품 해석 데이터를 즉시 참고할 수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의 공정 조건을 설정할 때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과거 이력을 찾기 위해 수많은 폴더를 열고 닫지 않아도 되어 소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ISLM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PIM 소재 생성에 대한 매테리얼 위자드 워크플로우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IM 소재 생성 시 파우더 인포메이션을 쓰는 곳이 없어 아쉬우셨을 텐데요. 2026 버전에서는 PIM 소재 생성 시 파우더 인포메이션 입력 섹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폴리머에 파우더 필러를 배합하는 것과 동일한 직관적인 방식으로 파우더의 불성을 간편하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페어 기능 향상입니다. 해석 엔지니어들의 하루 일과 중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결과 비교에 쓰입니다. 런 1과 런 2를 나란히 띄워놓고 모델의 특정 파트만 껐다 켰다 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하실 텐데요. 그동안은 이 과정이 모델 하나하나 클릭해서 숨기고 다시 보여주는 반복 작업이 많아서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또한 싱크가 가능합니다. 같은 속성을 가진 개체라면 한쪽에서 제어하는 순간 다른 쪽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싱크 아이콘의 레이아웃 디자인이 사진과 같이 가로 나열식에서 세로 드롭다운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슬라이싱 및 클리핑에서 사용 가능한 플레인 컨트롤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슬라이싱 및 클리핑 클릭 후 프리 플레인 기능을 선택하시면 화면에 곧바로 컨트롤러가 나타납니다. XYZ 좌표를 찍어 플레인을 조정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여 손쉽게 플레인의 각도 조정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플레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플레인 세팅 및 컨트롤러 세팅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과 분석 및 프로젝트 관리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벡터 결과를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타낸 화살표의 밀도, 길이, 굵기 또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여 데이터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프로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프로브를 원하는 위치에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생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역을 선택하여 여러 개의 프로브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탭에서 프로브 기능 선택 후 꼭지점, 모서리, 면, 그리고 셀 단위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당 영역 전체에 프로브를 배치합니다. 추가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결과값의 맥스민 태그입니다. 기존에는 모델을 클리핑하거나 범위를 조정해도 태그가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면을 자르거나 컬러 바 범위를 조절하면 태그가 그 새로운 영역의 맥스민 값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기능은 맥스민 태그 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뒤 디스플레이드 리지언 민 맥스 밸류를 선택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민 맥스 밸류를 선택하시면 기존과 같이 맥스민 값이 고정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UCS 기반 리퍼런스 포인트 시스템에 락 기능이 지원됩니다. UCS는 스튜디오 작업 화면에서
WCS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뒤 New를 선택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쉘 해석의 XYZ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결과가 지원됩니다. 다음으로는 매테리얼 위자드에서 물성을 생성할 때 파일명이 중복되면 파일명에 언더바 1이 추가되며 조정됩니다. 서로 다른 런이나 결과 항목을 컴페어하는 화면을 하나의 비디오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비디오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뒤 아래의 멜트 프론트 컴패리즌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위자드에서 검색 결과로 나타난 리스트에서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소재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내장된 컴팩트 위자드 기능 사용 시 결과 파일을 압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 비교 시 사용한 각도, 위치 등의 설정을 리저트 아이템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DOE 및 AI 옵티마이제이션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런 위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하면 DOE 위자드 및 AI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를 킬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팩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웰드라인 카운트 등의 팩터가 추가되었고 메저링 페이스를 DOE 타겟으로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설정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석이 끝난 후에도 최적화 결과를 재계산하여 제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평행 좌표 그래프에서 직접 제약 조건 추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AI와 최적화 관점의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PS 모드에서의 DOE 옵티마이제이션 지원입니다. NX12의 PRT 파일을 몰덱스 3D로 불러온 뒤 팩터의 타입을 디자인 파라미터로 설정하면 DOE 기반의 자동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 파라미터를 DOE를 통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NX 툴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CAD 툴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 가능합니다. 최근 해석 트렌드는 AI와 자동화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해석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API는 코딩을 통해 작업자의 일을 줄여주어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처리 기능에서 추가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API를 통해 냉각 채널 개수와 간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냉각 시스템을 손쉽게 모델링 해줍니다. 또한 BLM 메시 생성 실패 시 에러 코드와 실패 원인을 텍스트 로그로 명확히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API를 통한 원형도 데이터 및 이미지 추출이 가능하며 리저트 크라이테리아, 데이터 불러오기, 내보내기, 그리고 적용 기능 또한 지원됩니다. 또한 5가지의 API 적용 예제가 제공됩니다. 몰디버스 유니버시티 사이트에서 제공되오니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PI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결과 추출 및 편집을 위한 코드 항목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측정 관련 항목과 공정 조건 그리고 머신 스펙에 대한 코드들과 리저트 크라이테리아 및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API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코드명은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상 하예림이었습니다. 최재영 대리님이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진행하게 된 ETS소프트의 최재형 대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처리 과정, 메쉬, 그리고 다양한 특수 공정에서 추가된 기능들과 반도체 산업에서 추가된 기능 등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과 메쉬 기능들에서 향상된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덱스 3D에서 사용하는 위자드는 전처리 작업이라고 불리는 모델링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게이트 로케이션 어드바이저와 파팅 방향 설정 편의성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몰덱스 3D 2026에서는 플로우 랭스 레이시오라는 기능이 분할이 되었습니다. 플로우 랭스 레이시오 기능은 L/T라고 불리우는 두께 대비 유동 거리를 나타내어 실제 해석 전 대략적인 유동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플로우 랭스 레이시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로케이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봐야만 했는데 별도로 분리가 돼서 기존보다 좀 더 쉬운 워크플로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PI 항목에서 추가가 되어 가지고요. 최근에 화두되어지는 자동화 이용해서 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파팅 디렉션 설정해주는 방향이 추가가 되어서 클램핑 포스 같은 경우에는 투영 면적과 엘리먼트별 압력, 적분값을 통해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때 몰드 베이스가 없는 모델에서도 파팅 방향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3D 프린팅을 통해 컨포멀 쿨링 또는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 모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모델을 사용한 금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형상 적응형 냉각 모델은 제품의 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출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인데요. 컨포멀 쿨링 위자드는 쿨링 채널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위자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실시간 프리뷰 미리 보기 기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프셋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품의 오프셋된 정도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투명도를 조절해서 디스플레이 환경 또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컨포멀 쿨링 채널 디자인뿐 아니라 기존 쿨링 채널 위자드에서도 제품의 형상에 맞춰서 냉각 채널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품에서 외곽선을 기준 참조하여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기존 쿨링 채널 레이아웃 위자드 밑에 하단에 Close to Part 선택 버튼이 추가가 되어서 해당 기능을 선택을 할 경우에 제품과의 간격, H 값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되어 있는 C, 원래 기존 간격에 나타내는 치수인데 개수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저희 몰덱스 3D 해석에서는 가장 좋은 메쉬 타입을 헥사 메쉬로 보고 있는데요. 헥사 메쉬 구현을 하는 게 일반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기반 설정을 권고를 드려요. 헥사 메쉬를 사용한 러너 모델링을 진행할 경우에 내측과 외측 그리고 진행 방향에 맞춰서 점성 가열 효과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어 줍니다. 기존 설정 방식에서는 저희가 러너의 직경, 사이즈만을 설정해서 모델링 하였는데 실제 설계에서는 굽의 각도를 통해 러너 디자인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 저희 몰덱스 3D 2026에서는 굽의 각도를 통해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쪽 포인트 직경을 설정을 해주고 각도를 입력하게 되면 반대쪽 포인트의 직경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또한 이제 파라미터 설정 방법에서 편의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된 기능들은 이제 해당 항목에 우클릭을 해서 사용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커브의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이랑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제 숫자를 맞춰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살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0.1mm 간격으로 조정을 하게 돼서 버튼 클릭이 많이 필요했고요.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약간 불편함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능 향상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퀵 셀렉션 기능이라는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입력한 수치 기준 간격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키보드 사용 없이도 기존보다 좀 더 편리하게 수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커브에 대한 속성 설정할 경우에 이제 하나를 설정하고 다른 커브에서 치수를 불러오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추가된 기능으로는 이제 Copy all parameter from the other side라는 기능인데요. 한쪽 포인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반대편 포인트의 속성을 불러와서 동일 치수 사용할 때 혹은 유사 치수 사용 시에 편리한 설정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내용 중에 이제 측정 기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 길이 혹은 각도 등에 맞춰서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매저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길이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이제 2포인트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포인트를 2개를 골라주면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다. 각도에서는 이제 3포인트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 3개를 집어서 각도를 측정하시면 되고 그 외에 보각도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밑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Complementary Angle 눌러주시면 이제 보각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 진행해주신 이제 하예림 사원님이 한러너 브랜치 기능을 소개드렸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조인트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저희 연결부 저희가 조인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시메트릭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요. 이제 기존 시메트릭 기능에서는 뭐 2분의 1, 4분의 1 기능만 가능하였는데 이 세트 브랜치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형상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하고 나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탭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시메트리 모델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 풀 모델링 형상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메시를 만들게 되면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모델 트리에서 러너 브랜치 아웃렛이라고 지금 화면에서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항목이 설정이 되어서 이제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AD 툴 기능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소개드릴 기능은 이제 스플릿 엣지 기능입니다. 스플릿 엣지 기능은 이제 기존 툴 기능 중에 스플릿 기능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스플릿 기능은 선을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플릿 엣지 기능은 선을 자르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 이제 뭐 스냅을 사용하거나 그런 포인트를 생성해서 각종 작업하는데 유용하도록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 엣지 기능은 스플릿 엣지와 반대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뉘어진 포인트를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1, G2를 통해 자동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tract Edge Curve 기능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선택한 선만 이제 추출해주는 기능이어서 조금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번 기능 향상을 통해 이어진 선을 한 번에 추출해주는 기능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CAD 기능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있던 디바이드 페이스 폴리 서피스 기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디바이드 폴리 서피스 기능이 별도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 디바이드 폴리 서피스 기능은 기존에는 이제 하나 대비 여러 개 그런 식으로 이제 형상이 구분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번에 분리된 기능은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이 모두 다 분리가 되는 식으로 기능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구형상 모델링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희 박스 밑에 우측 그림 보시면 스피어 눌러 보시면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이제 우측 하단에 그림처럼 이제 설정을 해주셔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최신 버전에 맞춰서 몰덱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티아, NX 등 최신 버전의 호환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아래 버전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시 수정 기능에서 향상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함 주변 메시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이 전체 메시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인접한 레이어만을 표시하여 작업에 좀 용이하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함별 리체크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각각의 리체크를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해당 결함만을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함별 오브젝트 보여주기 기능이 추가돼서 작업에 용이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정기 교육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메시 수정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기존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편리함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리드 메시 수정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피스 메시 수정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가끔 이제 에러가 나는 솔리드 메시에서 수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있는 기능으로는 이제 Fix Bed Orthogonality 기능인데요. 이제 Bed Orthogonality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솔리드 메시 내에 인접한 두 면의 각도가 90도에서 크게 벗어난 메시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측의 그림처럼 이제 상단에 이제 있는 메시 퀄리티가 낮은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처럼 메시가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래 표현된 내용은 이제 중복된 몰드 베이스 메시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가끔 이제 몰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대비돼서 메시 크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중복된 불필요한 메시가 생성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그림 참조하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시를 수정하는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메시 수정 시에 이제 무브 노드 기능을 사용할 때 근처 엣지를 스냅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그림 보시면 마우스를 이제 엣지에 가까이 대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저게 이제 스냅이 잡힌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메시 생성 시에 기존 메시를 선택해서 입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가 메시를 수정할 때 가끔씩 놓칠 수 있던 부분을 좀 더 많이 줄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메시 생성 시에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기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좀 별도로 관리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컴바인, 익스플로드, 조인 메시 등 기능을 사용할 때 이제 원본 메시를 사용하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쉘 메시 수정 작업 시에 이제 속성 정보 자동으로 불러오기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체크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게이트와 메시 연결성 검사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널 체크 시 클로저 검사 기능, 그리고 오버랩 검사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해석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몰딩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타입의 공정, 컴프레션, 포밍 RTM에서 이제 기능이 향상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M 타입의 공정에서 이제 기존 컴프레션 공정에서 추가되었던 금형 이동 고려한 해석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 압축 성형 해석에서는 이제 컴프레션 존에 물성을 설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열에 민감한 케이스의 경우에 해당 해석이 실제와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능 향상을 통해서 좌측 하단의 그림처럼 온도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우측 하단의 그림처럼 변형 패턴이 달라진다든지 수치가 몇 배 차이가 난다든지 해석 결과에 좀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체 풀 모델링을 진행하여야 하고 전체 메시에 대해서 매칭 작업이 선수되어야 하고요. 몰드 플레이트에 대한 무버블 속성, 픽스드 속성, 그리고 몰드 인서트 설정 등을 진행하여야 이제 해당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디테일한 상세한 설명은 이제 저희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ETS 소프트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공정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발포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팅 설정, 그리고 이제 회전 중심, 회전 축, 최대 각속도 등 관련 정보를 이제 로그 파일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저희 몰덱스 프로젝트 어널리시스 폴더에 해당 런 들어가셔서 충전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LGF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AIM, WAIM은 이제 가스 사출, 물 사출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해당 해석 결과 항목에서 수지와 분리하여서 가스랑 물 압력만을 분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RTM에서 이제 플라이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바쿠스 등에 사용되는 IMP 파일에 플라이 정보를 임포트 지오메트리 기능을 통해서 해당 영역에 플라이 정보를 입혀줄 수가 있고요. CSS 파일 형식의 IMP 파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체크 시에 이제 LS 다이나용 KPT 파일 내보내기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해석에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존 기능과 EBG 존, 그리고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 기능 향상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반도체 해석에서는 여러 공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중 언더필 해석 혹은 일렉트로닉 파팅 해석은 메시 수량 대비 해석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해석 결과 신뢰도는 매우 뛰어나지만 해석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몰덱스 3D 2026 버전에서는 저희가 병렬 연산 기능 향상으로 인해 많은 수의 PP를 사용하여도 이제 속도가 많이 향상되도록 이제 솔버를 많이 개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시 수량이 지금 87만 개의 경우에 32코어를 사용한 케이스의 속도를 1,
9.5시간 걸리는 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64코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1.6배의 속도가 나고요. 96코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비 한 2.2배, 128코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2.6배의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향상된 솔버 적용을 위한 이제 새로운 모델링 워크플로우가 지원됩니다. 하이브리드 존 기능은 이제 에폭시 영역을 한 층으로 모델링하는 기능인데요. 그럼 기존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 됐냐면 에폭시 영역에서는 최소 5층의 메쉬층을 구현하도록 안내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해서 층수를 줄이기 때문에 메쉬 수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한 해석 결과 신뢰도도 검증이 지금 마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능 중에 컨택트 앵글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어서 상세한 유동 흐름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컨택트 앵글을 고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컨택트 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EBG 존, 저희가 이퀴벌런트 범프 그룹이라고 하는 EBG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범프 모델링을 등가 효과로 적용을 해서 빠르게 해석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존과 EBG 존 설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현재 가능하고요. 라이센스는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고 기본 반도체 패키지와 언더펠 모듈은 당연히 선수되어야 합니다. 뭐 상세 문의는 이제 저희 웨비나 후에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바운더리 컨디션 탭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존은 에폭시 영역을 한 층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더 적은 리소스를 통해서 같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EBG 존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컨택트 앵글에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이나믹 컨택트 앵글을 사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BG 존 바운더리 컨디션 기능인데요. 이제 등가 범프 모델을 사용해서 메쉬 수량을 줄여주게 되어 있고요. 범프 직경과 피치, 그리고 범프의 밀도 등을 수치로 입력해서 등가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우측 상단 보시면 이제 실물과 해석 결과 검증 자료를 통해서 현재 EBG 존 바운더리 컨디션 세팅한 것을 검증을 마친 상태고요. 기존 모델에서는 210만 개의 메쉬 수량으로 해석 시간이 약 15시간 소요되었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존만 적용했을 때는 이제 메쉬 수량이 120만 개로 줄고 해석 시간이 5.3시간, 그리고 하이브리드 EBG 둘 다 적용을 하였을 때는 30만 개의 수량, 그리고 해석 시간은 약 1.3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아래 모델 사진을 통해서 기존 모델과 하이브리드 존 그리고 하이브리드 EBG가 적용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커브 기반의 게이트 설정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게이트 부위의 메쉬 생성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 풀로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를 사용해서 좌측 상단에 풀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불러와서 이제 메쉬를 이제 BLM 메쉬로 사용해서 메쉬를 매칭을 따주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이제 커브에다가 속성을 부여해서 게이트 모델링을 완성해서 메쉬를 생성하면 좀 더 편리하게 솔리드 메쉬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를 사용해서 제너레이트 하는 경우에 저희가 베이스 플레인과 베이스 메쉬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접한 매우 가까운 오브젝트들에 의해서 아주 작은 메쉬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차를 적용해서 메쉬 품질을 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범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프에 이제 넷 포인트를 사용할 때 상하 좌우로 노드가 고정돼서 기존에는 메쉬가 생성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몰덱스 3D 2026 버전에서는 범프를 사용할 경우에 적절한 각도로 자동으로 회전이 되어서 생성된 이제 메쉬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게 되게끔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팅이나 퍼팅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도포하고자 하는 패스를 지정해서 양과 시간을 조절해서 해석을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정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좀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업데이트 된 것 중에 불러오기 내보내기 기능이 향상이 돼서 파라미터 할당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졌고요. 또한 테이블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해져서 엑셀 등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 향상을 통해서 디스펜싱하는 설정하는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돼서 피로도도 많이 줄고 작업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버전에서 수정된 버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버그들이 이제 매 버전 기능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하거나 혹은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발사와의 기술 개발을 자꾸 요청을 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